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예상 밖의 전원 일치 기각은 대통령 탄핵안 평결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전국을 마비시키고 국력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을 해체하고 국회를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의 사유로 밝혔던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 사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 문재인 정부 당시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을 수사 의뢰했고 그 직후인 12월 2일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간첩 행위를 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하자마자 탄핵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또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앞서게 되고 한 총리의 탄핵안 역시 기각될 것인 만큼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명분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 총리가 탄핵당한 것은 12월 27일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에 대해서 현재는 편향적인 감사 시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8대1 전원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주장한 독립성과 편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KO패 당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좌파 헌법재판관들까지 탄핵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8대0으로 기각됐는데 민주당의 탄핵은 그야말로 정치 탄핵이었음이 거듭 확인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 탄핵 결정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3, 4년 전의 행위들을 감사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전 정권의 행위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8대0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저당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 탄핵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중대성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국회 측은 검사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이는 기본적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까지 받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도 업무 분야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처럼 4대4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아마 지난번 4대4 기각 이후 쏟아졌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감사원장이나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역시 탄핵안을 인용하기에는 턱없는 정치적인 탄핵이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4대4로 편결했을 경우에
헌재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동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을 해도 크게 과하지 않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좌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4대4로 판결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결국은 정치심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시킨다는 차원에서 전원일치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비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선은 기울었고 여론전에서도 탄핵 반대 진영에서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에 좌파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도 관심을 끌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불과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해서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내세울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4대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안 인용을 주장했던 문영배, 이미순, 조계선, 정정미 등 4명은 그야말로 묻지마 인용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탄핵을 인용한다고 결심하고 탄핵 심판에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좌파 재판관들이 자세를 잔뜩 낮춘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파적인 탄핵 폭탄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애초부터 무리한 보복적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란 비판을 처음부터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탄핵 소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은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을 향해서 탄핵 소추 사유를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몇 차례나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29건의 탄핵안은 하나같이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 또 탄핵안이 발의된 13건 가운데 아직 인용된 탄핵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하겠다고 급박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전원일치 기각으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리한 탄핵 소추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늘도 헌재의 판결 결과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그 같은 비난 여론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멀쩡한 공직자들을 탄핵 사유도 되지 않은 이상한 사유를 갖다 붙여서 탄핵시키고 98일 동안이나 공모해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쁜 짓을 한 공직자들이나 도둑놈들 아마 민주당 덕분에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증거를 은닉하고 또 범죄 수익을 감추고 했을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무려 174일 동안이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민주당과 손잡은 민변을 비롯한 좌파 변호사들은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파적인 탄핵 폭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무분별한 탄핵을 방치하다가는 나라가 거들날 판입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탄핵 소추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에 복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검찰의 대응을 총괄하게 될 것이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또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칼을 뽑아들게 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번에 내란 공작을 모의했던 세력들도 아마 곡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